자, 오늘 28일, 그러니까 28일 아침 네. 새벽에 많은 분들이 풀려났습니다. 사면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면된 명단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사람들을 굴비 두릅 엮듯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오히려 이 사면 명단을 보면 네.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어이가 없었어요. 네.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뭐 불공평하다, 지들만 봐주고 뭐 이렇게 했다 네. 이러는데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은. 자, 사면 복권 주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전병헌 의원은 저 양반 이제 민주당 사람이었죠. 쪽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복권 됐고 주요 공직자 저 부분을 보면 네. 정말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로 이 적폐 수사 이 프레임에 걸려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아, 최경환, 66 이병호, 명이나 이현수, 민병환, 배득식,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렇게 들어갔는데 저기에 김태효 또 저 기획관도 있었었고요. 저기에 새로운 사람 참 결이 다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김경수 남은 전- 형기 면제. 경남도지사. 김경수 씨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드루킹 댓글 사건이죠. 드루킹 댓글 사건이죠. 선거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상당한 그 민주주의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예.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죄를 가볍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벌을 가볍게 줬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랑 공모해서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기소가 됐는데 컴퓨터 저 보십시오. 킹크랩 여러분들 뭐 그때부터 킹크랩 엄청 많이 아시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 2년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2심에 가서는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심보다 2심에서 그 집행유예 2년을 떨어버린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네. 이 여론을 네이버 여론, 다음 여론 이런 걸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이 고작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안 되고 댓글 조작 혐의만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요? 이해는 된다가 뭐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만약에 선거 사범이면은 네, 이게 선거 무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매달려서 네, 선거 사범으로는 형을 받지 않도록 네,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검찰이 기소는 분명히 한 거죠.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버리면은 바로 여론이 네,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당선된 대통령한테 바로 칼날이 가니까 네.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법부가 사법부의 잘못. 굉장히 김경수를 봐줘서 어마어마하게 봐줘. 댓글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을 해서 지금 형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은 적용을 안 하고 네. 자 그랬는데 형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기를 중단을 시키고 석방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상황이면 나라에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라고 반성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아침에 풀려나서 김경수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추운데 나오신 분들께 미안하고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마침 뭐 독립운동 하다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김미란 씨 건방 떨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 하다가 예. 일제 경찰에 잡혀서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독립운동 하다더라 뭐 독립투사입니까? 네, 뭘 잘했다고 저렇게 네, 오히려 뭐 죄를 더 받겠다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고마워요.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진을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저 임종석이 오늘 보이네요. 새벽에 이제 출소한 얼굴인데 예, 임종석 씨가 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살짝 보여주시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도 하나 보겠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뭐 학생운동하다가 독재 정권 맞서서 네. 싸우다가 독재 정권 맞서서 학생운동하다가 뭐 감옥 갔다 왔어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조기에 보니까 저 지지자들이 한 100명 정도 나와 있었대요. 예. 저기 창원교도소군요. 그리고 어이가 이제 없네. 김경수를 복권시켜라. 왜 형집행 정지만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복권시켜라. 어? 저분들은 복권시켜서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인 거죠. 뭐 팬클럽이에요? 가정도 네. 없나요? 저기를 밤 12시에 저기를 야. 하여튼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분들은 분명히 그 뭐 예를 들어 부패 사범들, 네. 선거법 위반 사범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네. 자기들이 하면 뭐 적폐청산이고 똑같은 논리로 자기들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은 그게 뭐 탄압받고 네. 마치 파시즘 뭐 전체주의 정권 독재 정권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 간 것처럼 예. 그런 행세를 하고 그렇죠. 한명숙 전 총리도 예. 그 계속 대법원 각정 판결 받고 한 그 뇌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추징금도 안 내고 있죠? 계속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복권을 사라 1,000원이면 산다. 초롱이 88님. 아, 네. 이거였구나. 네. 복권 사라. 네. 진짜 이거 뭡니까? 아니 진짜로 이 김경수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가만히 제가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말이죠. 네. 이거는 표 만약에 옛날처럼 무슨 뭐 고무신 선거 뭐 이런 것처럼 설탕 갖다 주고 표 사고 이렇게 해서 한두 표를 샀던 이런 범죄 행위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맞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기망하는 굉장히 큰 범죄였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드루킹의 그 네. 시범 보러 갔었고 네. 댓글 되는 거 그기도 갔었고 그 지금도 유명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예. 그 김정수 여사가 전 여사죠. 김정수 여사가 후보 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네. 그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에. 경인선 가자고. 네. 그러니까 경인선이 얼마나 혁혁한 댓글 활동이나 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수사를 날카롭게 했으면은 네. 문재인, 김정숙이 사실은 소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저게 그 저희는 이제 추미애 똥볼이다. 네. 그 김어준이 그 저기 댓글 조작 네. 뭡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 매크로가 있다. 네. 돌려가지고 나와서 김경수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정권 초기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네. 정권 초반에 드러났기 때문에 어쨌든 정권 초였기 때문에 쉽게 못했는데 만약에 이건 제 가설입니다만 네네. 정권 중반기 이후에 저게 드러났고 그랬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요? 선거사범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의 선거사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린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지금 저 사람이 나와서 내가 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아서 보낸 사람도 뭐 받은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다 난감하다라고 말할 정말 아까 우리 시청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런 건방을 떨 말을 할 상황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이 대한민국의 네. 어렵게 이룬 이 민주주의에 네. 무슨 짓을 했나 네. 이걸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건방진 말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 민주당 쪽 사람들은 김경수 저 전병헌 이런 사람 꼴랑 몇 명 풀어주고 자, 그렇죠. 국민의힘 쪽 이 사람들은 정말 뭐 이명박이나 누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풀어줬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프레임 잡았어요. 네. 자기 편만 봐주고 우리 편 하나도 안 봐줬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꼴랑 10명?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5년 전으로 그럼 돌아가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아니 감옥에 안 가도 될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넣어 갖고 정말 초토화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을 했었던 사람 중에 감옥을 안 갔다 온 사람 세는 게 더 빨라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사실- 나라가 예.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공직 사회가 상당히 지금 위축됐죠. 그리고 맞습니다. 일을 시켜도 이제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이걸 내가 했다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거 했다가 다음에 잘못되나? 맞습니다. 이 생각들이 앞선다는 거예요. 참 상당히 이제 나라를 참 안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